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원분들의 어떤 중복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방송을 했던 날짜가 8월 초였습니다. 8월 초에 아마 밸류 저점이 확인된 거 아닌가 라는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동은 있었지만 그 시황과는 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밸류 저점이 변함은 없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한국 시장은 PBR의 관점에서 아직 매우 싸다, 이런 관점은 여전하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싸다고 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회원분들의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있고요.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한국 시장을 대변하니까 앞으로 코스피의 방향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요거 관련해서 또 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세 추종 혹은 뭐 수익 매매,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텔레그램 채널 1 말고 채널 2에 스윙의 종목들은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그 과거에 한 2008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아주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는데요. PBR로 보면 한 1에서 1 초반대, 그 정도 때는 항상 삼성전자가 큰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거를 볼게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좀 긴 화면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이때 노란 거 보이죠? 요때 2009년도에 PBR 1.1배 정도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쭉 갑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도 요때도 1.1배 정도에서 또 반등을 해서 또 끊임없이 가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바닥을 남기는데, 요때 2014년도 1.04배, 요때도 1.04배, 요때는 살짝 깼습니다. 0.9배. 그러고 나서 또 세게 올라가는, 그러고 나서는 아주 강했던. 근데 요때도 요거 반등 이후에 한참 올라갔습니다. 요때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2019년도 얘도 1.06배에서 저점을 만들고 또 상승. 2020년도에도 1.13배로 바닥을 만들고 엄청난 상승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08배를 찍고 또 반등.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재 1.078배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는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질까? 사실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란색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저점들을 쭉 만드는 요 과정에서의 그 뉴스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대형주는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이런 어떤 절망적인 주가 위치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정확한 저점이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으면 저는 베팅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까지 2008년 이후에 지금 포함해서 10번 정도의 PBR 사례를 봤을 때 전부 다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회원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라면 베팅합니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금리 인하로 연준의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 역시도 예언하고 예측하고 할 수도 없고 해봤자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좀 볼게요. 보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 2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에 금리 인하를 한 라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정색 선은 이렇게 보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84년, 87년, 95년, 9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후에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S&P 500의 궤적인데요. 그냥 쑥 우상향하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흐린 파란색은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침체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도 없고 확률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대신에 한두 달 정도 후부터는 S&P 500의 궤적이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인하 이후에 금리 침체가 없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를 하고서 한두 달 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누가 봐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10월 혹은 11월 정도 요쪽 언저리 때 해서 주가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가 만약에 우상향한다.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요 이후에 주가가 슬금슬금 힘이 없이 빠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대응하는 이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 수는 없고 확률도 뭐 그저 그렇고 비슷비슷하고 주가의 방향을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S&P 500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S&P 500은 신고가잖아요. 그죠? S&P 500을 보면은 아이고 S&P 500은 지금 이렇게 보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은 아직이지만 S&P 500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그러니까 뭐 미국 대선도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저리 이후부터의 시장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고 그냥 시장의 방향을 믿고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추세 추종과 어떤 수익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처음에는 변동성만 있고 추세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추세를 만들고 변동성 없이 가다가 추세를 만들고 상승으로 이렇게 쭉쭉 가다가 어느 날 하락이 깊어지는
뭐 이런 그러면서 다시 추세가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추세라고 한다면 어떤 요런 것이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의 시작과 이 추세의 끝을 매수와 매도로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수익 매매라는 것은 요런 것이죠. 사실 이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요 안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가 추세가 착 있으면 아까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런 구간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수익 매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일간 차트로서 추세를 보고 그 안에 일간 차트로서 수익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추세는 어떤 실적이나 엄청난 실적이나 큰 테마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큰 추세는. 근데 스윙은 그 구간 안에서 수급에 좀 요인이 많죠.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그렸다가 지웠는데 처음에 변동 없이 가다가 상승 추세를 쫙 이렇게 만나서 가다가 또 하락으로 이렇게 쫙 연결해서 오잖아요. 이렇게 잘 보면 이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승할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고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고 하죠. 근데 하락할 때는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 보면 상승할 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 매매로 했을 때 추세가 전환됐을 때 매수하고 추세가 전환됐을 때 매도했을 때 요 갭이 수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요 갭을. 근데 하락 추세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전환했을 때 이 전환했을 때 사고 추세가 전환됐을 때 팔았을 때 이게 본전이 되거나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 혹은 수익 매매를 할 때는 우상향일 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확실한 우상향은 여기 보면 두 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150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탁 정배열되는 구간은 누가 봐도 우상향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작은 뭐 60일이나 20일 이평선으로 볼 때는 매우 섞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큰 이평선을 보고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를 좀 확실한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는 150과 200일의 이평선을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점에서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보면 저희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최근에 여기서 한번 사고 변동이 왔을 때 여기서 또 한번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인데 그래서 코스닥을 보는데 코스닥을 보면 어떤가요?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어진 지 사실 한참 됐어요. 올해는 거의 추세가 뭐 없는 오히려 하락이다라고 보는 그래서 스윙 트레이더들에게는 아마 매우 힘든 이런 구간 근데 작년에는 스윙 트레이딩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예. 저희도 그 스윙 트레이딩 회원분들과 같이 하는 스윙 트레이딩이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본전 정도에 그치는 정도 수준이어서 스윙 트레이딩이 지금 구간은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특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또 텔레그램이나 뭐 전화 뭐 이렇게 뭐 주셔도 됩니다.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유한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은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